단 한 달 만입니다. 지난달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급락했던 주식 시장이 원점 회복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상까지 반등하는 그야말로 V자 반등이 만들어진 지난 한 달의 시간인데요. 자, 그런데요. 자, 우리가 한 달 전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충격이 가물가물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6개월 동안 보게 되면요. 이번에 관세 전쟁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두 번의 쇼크가 굵직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투자 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개월 사이에 제가 총 3번의 증시 쇼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그 증시 쇼크가 언제 있었느냐? 자, 우리가 지난 4월에 경험했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증시 쇼크.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HTS를 딱 열어보니까 그야말로 V자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원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기억이 희미해지실 수도 있는데 지난 8월,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8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8% 이상 하락하기도 했고 장중에는 10% 이상 하락하기도 하면서 그때 당시 2700포인트 후반에 있었던 주가 지수가 단 이틀 만에 2400포인트대 미만으로 내려오는 쇼크가 있었고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렸습니다. 엄청난 쇼크였죠. 그런데 그랬나? 시장 참여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는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하지만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작년 12월 3일에 계엄 사태 쇼크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 라고 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그랬었나? 이러한 분위기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3개월 사이에 3번의 쇼크, 이거 굵직한 게 3번이었고요. 11월에 증시 하락, 요거까지 치면 4번. 그 외에 소소한 것까지 섞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시장은 그렇게 흘러갔죠. 자, 그런데, 그 시점을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시점에 희미하게, 힘들었었다라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떠올리다 보니까 문득, 제가 몇 해 전에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고생했었거든요. 며칠 동안. 근데 요즘은 이제 대상포진 약이나 이런 게 좋아서, 빨리 치료가 되죠. 저도 이제 생각보다 빨리 가서, 치료약은 잘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거 대상포진인가?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진통제를 처방을 안 했어요. 진통제가 없었어.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지직 갈비뼈를 따라서 전기 고문하듯이 지직 막 그랬는데 그 괴로웠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증시 쇼크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하락할 때 그 상황을 지난달, 작년 12월 그리고 작년 8월 이렇게 억지로 떠올려 보면 대상포진의 그 고통, 지직하는 그 고통이 심장으로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 시점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은 스트레스 상태가 반복되죠. 증시 메신저, 그리고 뉴스 매체, SNS 등등 보면은 안 좋은 뉴스들만 계속 쏟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시간이 흐르고 보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 특히 시간이 길어지면 더욱 길어질수록 그런 경향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 페이지에서 서킷 브레이커 얘기를 해서 맞아 하시겠지만 작년 8월에 서킷 브레이커 걸린 거 기억하신 분? Put your hands up. 그렇게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잊어가고요. 우리가 지난달에 있었던 관세전쟁 떠올려 보더라도 그때 당시 고통 많이 이제 잊어졌죠. 그런데요, 그것을 잊지 못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어떤 투자자냐? 그 시점에 시장에서 마진콜 등으로 해서 생존하지 못한 투자자, 투자 생존에 실패한 투자자. 이게 어떤 경우겠습니까? 작년 4월 초에는 글로벌 헤지펀드겠죠. 글로벌 헤지펀드의 트레이더들, 뭐 어떤 운용팀, 그냥 마진콜 당해서 한 번에 휙 날아갔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한 달 전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충격적인 고통의 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생존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작년 12월, 작년 8월 증시 떠올려보면 그런 일이 있었나? 그때 힘들었었나?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존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떤 증시 쇼크는 잊혀져가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처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하면 싹 지나가는 그런 이슈죠. 오히려 그 시점에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딥밸류에 들어와서 정말 좋은 종목이 헐값에 거래되면서 좋은 기회가 되거나 혹은 여러분들께서 나 이 종목 사고 싶은데 하는데 그 시점에 헐값에 들어왔어.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 가지 원칙을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비투도 너무 과도하게 하시지 마시라. 그 이야기죠. 뭐 과도하게 올인한다든가, 너무 과도한 빚을 여기저기서 땡겨와서 투자하지 마시고, 요것만 하셔도 아마 50% 이상은 생존하실 거예요. 그리고 종목을 고르실 때 되도록이면 가치 투자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종목을 투자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강하게. 그래야지만 시장이 살아났을 때 더 높은 상승률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절한 분산 투자. 요게 이제 극소수의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게 될 경우 자칫 시장이 무너질 때 종목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해외에서 레버리지 ETF 한 3배짜리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영국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가 아예 상장 폐지되는 일도 있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올인했다 그러면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원칙, 사소하지만 혹은 공자님 말씀 같은 뻔한 얘기 아니냐 같은 이러한 원칙들 그냥 사소하지만 지켜주시기만 하셔도 여러분들 생존 투자를 실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장에서 생존하시고 나면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4월 증시, 관세 쇼크를 보셨던 것처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고 솔로몬 왕이 얘기했다고 역시 지혜의 왕이야. 이렇게 여유롭게 과거의 증시 쇼크나 이벤트들을 이야기하실 수 있고 오히려 위기를 수익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 증시 토크 보신 분들은 실천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혹시나 나 이거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저희 회사 미래엔리 투자자문 전화 주시거나 댓글 최상단 영상 본문에 있는 자문 상담 신청 링크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항상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